사기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기자가 의료용 대마 문제 준비하셨죠? 네. 그때 뭐 안동도 다녀오셨잖아요. 예. 어떻게 다녀오신 거죠? 안동을 제가 여름에 일단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의료용 대마가 아니라 삼배 옷을 만드는 과정을 취재하러 그렇죠. 갔어요.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래종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전통 방식으로 대마를 재배해서 삼배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대마 줄기가 이제 3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대마 줄기를 이제 삼배로 이용하는데 네. 그때 그걸 취재하러 갔을 때 네.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도 좀 이제 취재를 좀 같이 아. 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더 취재를 해가지고 이번에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 대마가 그 대마 맞나요? 뉴스에 나오는 마약 대마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근데 그 대마를 네. 거기서는 이제 햄프라고 불러요. 근데 이 햄프가 뭐 정식 용어는 아닌데 해외에서 의료용 대마를 통칭할 때 햄프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대마를 뜯어보면 그 물질 중에 THC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높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마초, 뭐 마리화나 이렇게 부르고 이 THC 함유량이 낮은 대마를 햄프, 의료용 대마라고. 햄프 나눠서. 중에 좀 종류가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의료용과 그 마약으로 사용하는 대마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량에 흔히 따라서. 얘기하는 마약으로 보는 대마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용으로 보는 햄프가 있고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과거에 우리가 그 삼배 옷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당시에 그 대마는 이렇게 마약, 그러니까 약물 성분이 있는 거였습니까?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러면 당시에 옷도 예. 대마를 키워서 옷도 만들어 입고 또 그리고 가끔 좀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뭐 그런 그렇게 쓰셨나요? 동의보감 같은데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대마 같은 것들을 뭐 여러 차례 나눠 섭취하면은 귀신이 보인다 막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뭐 별도의 규제를 안 하고 진짜 전통 방식으로 계속 삼배옷을 만들어 오다가 이제 70년대 대마관리법이 생기고 그걸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재래종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종을 개발해요. 그 함유량이 낮은 종. 삼배를 위한 대마를 개발한 게 그게 청삼종이라고 불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재래종은 그 청삼종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THC, 그러면 예. 그 이전에 70년대 그 대마관리법 만들어서 단속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대마를 키우고 옷도 만들고 약물로도 사용하고 그랬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근데 대마를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1960년대에서 유엔에서 처음으로 금지 이제 약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 이후부터 한 60년 동안 전 세계가 이거를 대마를 이제 마약으로 보다가 2010년대 들어서 이게 여기에 의료용을 개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걸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제가 70년대 활약했던 신중현 선생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대마관리법으로 이제 걸려서 그 처벌을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전에는 전혀 그게 불법이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좀 이색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 문제도 안 됐군요. 아니 사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그 히로뽕이라는 거 있잖아요. 히로뽕, 네. 필로폰. 네. 그것도 사실은 일본에서 저기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일할 때 좀 각성제로 쓰던 거거든요. 그래서 카미카제 있잖아요. 그 네. 특공대, 자살 특공대, 걔네들도 히로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애국심이 히로뽕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런 어떤 하지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약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로뽕이. 근데 그게 이제 마약으로 이제 구분이 된 거죠. 그렇게 어떤 역사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의료용 예. 대마.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의료용,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네네. 의료용 대마 개발이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늦었다. 다른 나라는 뭐 성분 분석이 어느 정도 됐는데 우리는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금지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료용으로 해외에서 먼저 개발이 되면서 이게 뇌전증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뇌전증 치료제를 위한 의약품으로 이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뇌전증 환자들이 있는데 뇌전증이 어떤 질병이죠? 발작 같은 거를 일으키는 예. 거기에 이제 이 대마의 성분을 이용하면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진정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대마에 있는 CBD라는 성분이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하겠네요, 이게. 그래서 네. 당시에 그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부모들이 이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입했다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마약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약물을 써도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해외에서는 그게 합법이거든요. 예. 그걸 뭘 어떻게 이제 들여와가지고 했는데 예. 처벌받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뭘 이렇게 들여오고 아.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9년에 4가지 약물에 대해서 수입을 허가한다는 그게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되는데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치료를 다 받은 게 검증이 돼야 돼요. 아. 이게 치료받았는데도 최고의 수단이었다는 되지 않았다. 마약으로 쓸까봐. 그쵸.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고 나서도 받을 때까지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한테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사회 분위기하고도 좀 관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사회적으로 대마, 그쵸. 예. 뭐 사회 악이고 척결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참 다 연결돼 있는데요. 네. 네. 이게 그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 대마에 들어가 있는 성분 3가지를 이제 규제를 해놨어요. 네. 이건 마약으로 본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잊을만 하면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마약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렇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개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뭐 식약처나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 보니까 개발이 어려웠던 거죠.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던 한동훈입니까 문제는? 침묵. 한동훈 장관이 있는 지금 예. 법무부, 예. 뭐 수사기관 다 똑같습니다. 아, 예. 지금 몇십 년 동안 대마를 그렇게 처벌해야 될 대상으로만 봤으니까 우리나라 개발 못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20년도에 그 우리나라에 특구가 생깁니다. 네. 개발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THC 함유량이 거기서 0.3%까지 있는 해외에 있는 그거를 수입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그 특구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제 기사 얘기를 하겠네요. 아, 예. 저 기사에 보면 그 김남수 박사라고 예. 그분이 이제 이런 의료용 대마 관련 전문가인데 이분 어렵게 모셔왔는데 결국은 뭐 일도 안 시키고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안 해서 허송세월 보냈다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저 이게 그 특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마 특구가 안동 지역의 경북 그 산업용 햄프 특구라 그래가지고 2020년부터 원래는 22년까지 그 다음에 한 번 연장이 돼서 지금 24년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기서 연구를 해서 규제를 풀자. 그러니까 연구가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규제를 풀어보자라는 네. 거죠. 근데 그게 3가지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데 하나는 대마 햄프 재배, 그리고 햄프 관리, 예. 그 다음에 원료 의약품 제조 요거예요. 근데 재배랑 관리는 사실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CBD를 통해서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재배는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고 LED를 이용해서 재배도 왜 안 잘하고 되는 네. 그 연구가? GMP라고 있습니다. GMP가 뭐냐면 오늘 3글자 많이 나오네요 지금. 너무 그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좀 아니, 쉬운 어쨌든 말로 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우수의약품 일단 제조 관리 기준이죠. 그쵸. 아. 그 기사를 미리 우와. 읽고 오셔야지. 아, 죄송합니다. 거저 오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네. 거저 드시려고 하는. 우리나라 재래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재래종을 좀 잘 키워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좀 잘 뽑아내서 의약품을 만들어내면 좋을 텐데 네. 일단 해외에 있는 거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재배하는 거에 열을 쏟는 거죠. 근데 재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재배를 통해서 거기서 뽑아내서 뽑아내는 이걸로 건데. 의약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뽑아내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뽑아내는 기술이 해외에 엄청 많아서 엄청 더 싸게 만들어요. 태국이나 라오스 이런 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싸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출할 곳이 많이 없어요. 이걸 뽑아낸다고 해도. 이 뽑아낸 걸 국내에서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걸 의약품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개발까지는 가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이 뽑아낸 거를 수출하려고 해도 수출처도 없고. 그 공정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GMP 공정 자체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그게 그 기반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맥 들어요. 없는 마무리. 우리나라가 식물 연구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농업하고도 또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식물의 패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식물의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것이 우리 의약품이랑 여러 가지 뭐 화장품 또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기보다는 그냥 뭐 기존에 우리 알던 것만 좀 먹고 또 뭐 적용용으로 나무를 심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 햄프 같은 경우에도 뭐하고 가까운 종이냐면 그 맥주의 호프 있죠. 호프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과고 그리고 저기 그 팽나무 아세요? 그 우영우 뭐 이상한 변호사 네. 팽나무하고 햄프하고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팽나무에도 어떤 성분이 있을지 모르는 거고 그 홉도 우리가 이제 맥주로만 활용하지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투자하고 특히 식물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의료용 대마 개발 전에 이 대마에 있는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대마 젤리가 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있던 성분이 HHCH라고 아, 이건 합성 물질이에요. 네. 대마의 천연 상태로 거의 들어있지 않거나 있어도 아주 극소량. 근데 우리나라 이거를 분석할 기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에서 이 세 가지 물질만 검출한다는 기조가 있어요. CBD, THC, CBN. 요것만 나오면 처벌한다. 이게 얼마 들어있는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분석할 기술이 발전을 못한 거죠. 그래서 HHCH라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걸 뭐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그러니까, 예. 바보같이 규제하다가 정말 더 중요한 걸 큰 놓친 거네요. 문제. 그렇죠. 큰 위험을.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마를 우리가 뭐 의료용 아니면 환각물질이는 대마초 이렇게만 보지만 거기에 물질이 수천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밝혀지지 않은. 지금 그나마 좀 성분을 잘 몰라도 밝혀진 게 한 400가지 정도라고 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연구가 좀 발전한 미국에서도 한 60여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가지 정도밖에 구분을 못 하니까 정말 갈 길이 먼 거죠,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검사들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문제도 있어요. 식약처랑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조금이라도 국민한테 해를 끼치는 게 문제가 있으면 되면. 이거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중소기업청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뭐 수입이나 이런 거를 뭐 많이 해오면은 뭐 관세도 묻고 하니까 거기는 이제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규제를. 그러니까 이게 부처마다 좀 입장이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대마가 뭐 대마초라고 해서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런 어떤 시각들도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서 거기서 연구를 해보자는 건데 그 방향도 지금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 앞으로 그래서 이 특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내년이면 끝나는데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사실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특구는 글로벌 특구로 지금 연장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글로벌 특구. 글로벌 특구로 하면은 이제 사실 수입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열어달라 이런 거고 지금은 또 안동 특구가 의약품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이나 식품 뭐 이런 쪽으로도 거기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열어달라는 건데 사실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특구가 운영이 된다면 그거를 무조건 연장해 준다고 그게 좋은 결과를 낼 수 필요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지금 설정을 하고 지금까지 한 거를 실적을 정확히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마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군요. 예, 우리는 이제 예.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처벌, 범죄 이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고 그때마다 이 대마에 관련된 어떤 연구나 이런 산업 이런 것은 굉장히 위축되고 뭐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예. 그런 겁니까? 정확히 지적해 네,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수사기관도 물론 그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THC 함유량을 0.3%까지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아예 금지고 식약처에서 정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선 네. 0.0005%까지 허용을 해줘요. 외국이랑 엄청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 THC 물론 규제를 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규제를 해버리면 연구도 안 되고 지금 네네. 농사도 거의 못 지을 정도니까 이걸 조금 올리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도 이 대마를 뭐 약으로도 쓰고 또 뭐 옷으로도 쓰고 그 밖에 또 뭐 다른 용도로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활용해 왔던 것 같은데 70년대 이후에 사실은 그게 딱 유신 때거든요. 70년대 이후에 대마에 대해서 완전히 그 범죄시하는 약물 어떤 마약 이런 관점에서만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대마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우리가 좁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대마에 대해서도 생각의 폭을 좀 넓히고 연구도 좀 하고 예. 아까 뭐 식량 문제하고도 이게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좀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20일.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20일에서 어떤 기사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자 다음 주에 어떤 기사가 20일에 주요 등장합니까? 저희가 이제 20일에서 문학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신춘문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는 손바닥 문학상이라 그래가지고 좀 분량 한겨레 문학상이랑 다르죠? 그거랑 다르죠. 한겨레 문학상은 이제 기성 뭐 신인뿐만 아니라 이제 기성 작가들 유명한 분들이 응모를 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고 이것도 권위 있는 상인데 이 손바닥 문학상 누구나 좀 쉽게 쓸 수 있으면서 문학에 대한 좀 어떤 저변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올해가 이제 15회 이렇게 해가 수상작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겨레 21은 또 이 수상작 중에 대상을 받은 작품을 표지로 씁니다. 다음 주 표지는 야. 그 손바닥 문학상 대상 작품이 대상 됩니다. 한번 수상작이군요. 오늘의 날씨라는 주제로 썼는데 심사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목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목은 확인하는 대로 예, 다시 예,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상 기자 어떤 네. 기사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석포재련소 관련해서 좀 비서 종독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말 석포재련소는 정말 그 우리 사회에 유구한 굉장히 역사가 큰, 있죠. 큰 예.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사 기자. 검찰의 특수수사 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직 이제 최근에 인물을 제가 뭐 네. 밝혀도 상관없긴 한데 하여튼 그런 이제 검사와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떤 특수수사의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그 약간 제가 그 나이 든 사람으로서 지적질을 잠깐 하면 특수수사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특별수사라고 하거나 특수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 중복되는 특수, 거죠. 예, 중복되는 예, 말입니다. 예. 특수는 특별수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검사 전문 기자 이 기자와 좀 상의를 해서 인터뷰하는 겁니까? 상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수 아니, 그 같이 합니다, 같이. 취재할 수 있죠. 이 네. 검찰 출입 기자였어요. 특수수사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특수수사대라는 그 조직이 네, 있고요. 특수사 있죠. 근데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특수본 검찰에 좀 놀리죠. 그렇죠. 말 더듬이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특수수수 이렇게 돼서 아, 왜냐하면 특별수사수사인데 그렇죠. 특별수사가 되는 거니까 좀 이상한 그 표현이죠.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일체가 특별수사입니다. 네, 거기는 일반 수사부가 없고 특별수사부가 있습니다. 자기가 위축되지 않게 이제 그만해 주세요. 그래서 잠깐 이거 대상작 제가 제목만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사실 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심사할 때 관여를 안 해가지고 모다깃비라는 모다깃비. 예. 네.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소설인데 여기 왜 아는 제가,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근데? 심사위원이 쓰신 그 심사평 한 줄만 읽어드리면 네. 모다깃비의 촘촘한 상상력은 흥미롭다. 날씨로 일상을 재구성할 뿐 아니라 인물 간의 감정으로 잘 번지도록 했다. 등장인물들은 날씨를 사고 판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네네. 한번 읽어보시면 뭔가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저도 뭐 기사 한 꼭지 쓰는데 저희 그 오랑캐 칼럼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첫 방송 나갔는데요. 여기 그 독자들 또 시청자들 반응이 어땠는지 좀 재미있는 반응이 있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자작나무 숲 관련해서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재였죠. 예. 예, 자작나무의 이제 수명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다. 앞으로 이제 자연이나 환경 이슈 많이 소개해달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이제 석포재련소 문제를 좀 자세히 다뤄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좀 이상한 댓글 하나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어떤 댓글이었습니까? 뭐 이건 약간 좀 자작극 같은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일기자 멋지다. 아, 매우 의심스러운 댓글입니다. 이거 본인이 단 거 아닙니까? 그래. 그분 완전히 진실의 수호자 같습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근데 아니, 제가 번호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일기자? 그 아이디를 보니까 좀 사주한 걸로 좀 의심이 아닙니다, 되는 아닙니다. 아이디를 보셨어요? 제가 네. 아이디 봤는데 저랑 아는 분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네, 네. 제가 연락을 저희가 좀 해서 이후에 삭제 조치하도록 하도록 아니야, 안 돼요. 이후에 아, 그분에게 엄중하게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댓글 달아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네. 기자 관련해서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 기자 네. 관련해 좀 달아달라고 주변에 좀 네. 소문 좀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기자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만 우주 최강의 시사 주간지인 한겨레 21을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겨레 21 정기 구독인데요. 교양과 시사로 꽉 채운 한겨레 21을 원하는 장소로 편하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566-9595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 질문, 제보 자유롭게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메일 주소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기자가 9595번을 가지고 어쨌든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뭔가를 준비해 오셨대요. 아니 이게 어떤 건가요? 1566에 9595인데 959를 자꾸 발음하다 보면은 네. 95995959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21을 5959 많이 좀 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이런 좋은 말씀을 너무 드리고 좋은 있습니다. 구호 같습니다. 네, 5959. 헷갈리지 아, 마시고. 9599이다.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한겨레 21도 기대해 주십시오. 1. 2 3. 4. 사기자와 사기자 고맙습니다.